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아니고요. 도시락입니다.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거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 음악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어떻게 음악을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를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의 우울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하면서 저의 과거 얘기도 같이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아마 마지막에 나오는 제가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꼭 그 뒷부분은 꼭 한번 봐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켜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저는 너무 무명이고 뭐야, 왜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요즘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을 어쨌든 조금 관심을 갖고 눌러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드리기 때문에 사실 앞부분은 뭐 바쁘시면 안 보셔도 되고 그 뒷부분만큼은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진정을 하고 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음악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의 음악 이야기 시작. 먼저 저의 과거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악이 되게 음악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정말 유치원 때 동요가 전부였던 제 세상에 가요를 처음 듣게 됐던 날이었는데, 아버지 차 타고 가던 때였어요. 근데 늘 차 타고 갈 때도 동요를 틀어주셨거든요, 저를 위해서. 근데 그날 아버지가 가요를 처음으로 틀어주신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노래 뭐냐고 아버지한테 막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가요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들었던 노래가 장나라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장나라님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런 음악이 또 세상에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어렸을 때 그렇게 처음 깨달았고, 본격적으로 제가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느꼈던 거는, 생각을 했던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장기자랑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 아이비님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아하 하면서 그때 제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비 아하로 공연을 할 건데 같이 할 사람?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안무를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장기자랑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막 춤을 췄어요. 그 아하에 맞춰서. 근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막 쳐주고, 막 그때 당시 담임 선생님이 너무 예뻐해 주시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 감정 뭐지? 계속 무대를 하고 싶은데? 라는 그 감정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무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약간 김현정님과 렉시 선배님의 그 애송이가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나 그런 노래를 하는 멋진 여성 디바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하다가 이제 고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디션 보러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엄마가 정말 기억이 나요. 정말 하던 일을 갑자기 딱 그만두고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그렇게 반대를 했을 때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가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몰래 해야 되는구나. 그때 터득하고 그 토요일에 학교를 갔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학교 끝나고 토요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가가지고 막 토요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토요 오디션은, 공개 오디션은 정말 내가 노래를 정말 잘한다, 내가 정말 예쁘다, 아니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운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뭐 그때 당시 노래를 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막 얼굴이 막 그렇게 출중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를 그렇게 혼자 오디션을 준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학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오디션 보는 횟수도 줄고 그냥 다시 그렇게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오디션은 잠깐 이렇게 뒤로 미뤄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생까지 다니고 이제 이때쯤 되니까 다시 이제 나의 장래를 정해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입시가 다가오면서.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물론 정말 그 대학교 전공을 그대로 계속 쭉쭉쭉쭉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인생의 전부 같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리고 내가 대학교 전공을 준비를 하면은 내가 평생 그 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진짜 당장 하고 싶은 거는 곰곰이 생각해도 나는 음악인데? 이렇게 또 다시 그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혼자 터득했으니까 부모님 몰래 이제 다시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원비도 벌고 학원도 다니고 레슨도 받고 오디션을 또 보러 다녔죠. 뭐 회사에 영상 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보냈는데 부모님한테 걸린 거예요. 학원에서 전화가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암흑기였어요. 부모님이 진짜 막 정말 무릎은 안 꿇으셨지만 무릎이라도 꿇으실 기세로 진짜 너무 부탁이 있는데 그것만 안 하면 음악만 안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자는데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너 정말 대학교 돼서 막 클럽 가서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하고 해도 그래서 집에 안 들어와도 엄마가 뭐라 안 하겠다. 제발 취미로 남겨주라 음악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 아버지도 너 음악하게 되면은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떻게 너를 얘기하겠냐. 아빠는 그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상처를 드리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음악을 이제 접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 저의 행복을 가장 바라실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제가 그 이후에 우울증 곧 말씀을 드릴 건데 우울증이 이제 심하게 오면서 20대를 정말 방황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는 부모님이 그냥 딸이 그냥 행복하게 하면 되는구나를 이제 아세요. 근데 제가 그런 부모님을 이해를 안 하지 않아요.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부모님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좀 지금보다 더 이렇게 부모님도 훨씬 더 10년이나 어리셨고 생각도 지금이랑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부모님의 결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나오셨던 것도 저는 존중하고 왜 엄마 아빠가 나를 그때 당시에 음악을 못하게 했지라는 그런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반대를 하셔서 제가 평범한 20대를 보냈거든요. 알바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녀보고 연애도 하고 정말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 평범한 20대를 보내면서 저는 그 20대를 제가 인생에서 보내게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20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정말 많이 성숙해졌고 좀 사람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도 내가 우울증이 왔을 때 그 우울증을 이제는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어린 나이에 음악을 했으면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 덕분에 평범한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그 20대의 소중한 그 기억과 20대의 저의 경험, 좀 사회적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20대 시절이 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냈던 20대 시절이 절대 저는 후회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다시 이제 고등학생 때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그때 다시 입시를 준비를 하고 수능도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재수도 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음악도 못하게 되면서 정말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19살 때부터 25살까지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왜 뇌에서 너무 충격적이거나 너무 슬프거나 잊어버리고 싶으면은 뇌에서 다 그 기억을 지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도시락의 음악 이야기 중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죠. 그래서 우울증에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한테 그때 당시에 우울함이라는 거는 정말 공간이 이렇게 제가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서서히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차올라요. 방의 끝까지, 천장까지. 그런데 내 발목에는 족쇄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못 올라가. 계속 그 물에 가라앉는 느낌? 사람마다 그 우울함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다 다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너무 우울증에 관련해서 너무 깊게 얘기를 드리자면 영상도 더 무거워지고 보는 사람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우울증을 겪으셨던 분들이 좀 PTSD가 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생략하고 좀 간단하게 얘기를 20살, 21살까지는 방에만 있었고 정말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살이 지금보다 거의 막 20kg 더 찔 정도로 살이 많이 쪘었는데 이제 제가 뭐 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나 음악을 다시 해야겠는데 라고 고등학생 때 그 결심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제가 내신 관리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고1, 고2 때 내신이죠. 그 내신으로 수시를 넣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학교를 나갔는데 제가 막 살도 이미 쪄있고 자존감도 낮고 우울증도 심하고 근데 제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진 못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학교를 또 보냈던 것 같아요. 친구도 없었고 근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이제 과 친구들이 그래도 다 너무 좋은 친구들이어서 그래도 막 저한테 언니 뭐 나와야죠 MT 나오셔야죠 이런 식으로 제가 안 나올 걸 아는데도 계속 그렇게 물어봐주고 좀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좀 그렇게 어쨌든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한테 그 삶을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거는 음악이었어요. 그렇게 힘들 때 저는 창문을 다 가리고 살았어요. 창문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창문을 가리고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요. 그때 제가 또 음악을 통해서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고 또 대학교 졸업하면서 회사 입사해서 돈도 벌고 또 연애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좀 치유가 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나 좀 사라지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내년에도 좀 내년엔 또 이렇게 또 살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극심했던 우울증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29살이 되던 해, 정확히 29살 첫 해가 되던 때 제가 갑자기 정말 운명처럼 음악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그 전까지도 내가 제 인생에 음악이 있을 거라 생각 안 해봤고 그러니까 음악을 하고는 싶은데 그냥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 내가 이루지 못한 꿈 저 사람은 이렇네 멋진 사람이네 대단하다 이렇게만 살고 근데 29살이 되자마자 갑자기 진짜 너무 신기하게 나 음악 해야겠는데? 음악을 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이렇게 운명적으로 이거 왜 무조건 해야겠지? 왜 이 느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거는 제가 우울증이 있고 나서부터 20대
시절에는 제가 매년 12월 말일쯤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12월 말일에 저한테 편지를 써요. 항상. 나는 올해는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내년에는 이런 목표를 세워봤는데 그것도 잘 지키길 바래. 너 저번 목표 잘 세웠어? 잘 이뤘어? 이런 식으로 영상 편지를 쓰거든요. 28살 12월의 도시라는 그 계획이 아예 없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29살 되자마자 갑자기 그냥 그 계획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음악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빼빼로를 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그리고 지금은 저도 어쨌든 머리도 컸고 부모님이 너 음악하면 안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안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음악하지 말아야지 이런 깡따구가 생겨가지고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제가 그렇게 힘들게 시기를 보냈던 거를 아시니까 그냥 제 행복이 최우선이세요. 지금은. 주변에 또 좀 많이 힘들어서 아픈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 행복하고 건강하게 즐겁게만 살아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생각해보면은 정말 평범한 삶을 살다가 30살이 되고서야 음악을 하겠다는 것이 정말 누군가가 본다면은 정말 말도 안 되고 혀도 차게 되고 정말 한심하게 볼 수 있는 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이라는 건 뭐 말도 안 되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뭐 할머니 돼서도 내가 뭐 이게 하고 싶어 하면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사는 편인데 그럼에도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것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점점 그 나이가 어려지잖아요. 케이팝이. 그러다 보니까 좀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좀 늦었다고 할 수 있는 나이긴 하죠. 이제는 이상하게 용기가 나요.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용기와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음악을 운명적으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지금은 그냥 마음 먹고 기운 내서 힘내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의 음악 이야기 출발. 네,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래서 나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가,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볍게 재정비를 하고 왔습니다. 가장 힘들 때 음악을 통해서 힘을 얻었잖아요.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덕분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숨도 쉴 수 있고 여러분들께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음악한테.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받은 만큼 반드시 다 갚을 겁니다. 어떻게 갚냐면은 지금 힘드신 분들께 예전에 저처럼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 있는 분들께 제 음악을 통해서 살아도 되겠는데? 라고 마음을 먹게 하는 그 새 삶을 주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는 이미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음악이 주는 힘을 알거든요. 음악이 주는 힘을 믿고 정말 그게 답니다. 제가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냐? 저는 내가 음악을 통해서 삶을 살 수 있었던 만큼 그거를 갚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하자면은 삶을 포기하고 싶던 나를 구원한 음악의 힘을 되갚겠다. 지금 제가 뭐 우울증이 다 나았냐? 한다면은 다 나았어요 라고 하기는 좀 양심에 찔려요. 왜냐면은 저한테 이제 우울함이라는 거는 좀 감기처럼 이렇게 좀 찾아오는 느낌? 근데 대신에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은 예전에는 물로 가득 차서 계속 가라앉는 느낌이라면은 지금은 그냥 물이 차올랐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정도? 어쨌든 이 물에 있는 방 안에서 간신히 이렇게 나와가지고 따뜻하게 내 몸도 잘 말리고 머리도 말리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또 이런 것도 음악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좀 으쌰으쌰 다 같이 저는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까 친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곁을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게 답니다. 저의 과거, 진부한 과거 이야기와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저의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소속사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서 뭐가 부족했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포트폴리오 탐구죠. 그거에 관한 음악 이야기도 좀 해볼 생각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혹시 봐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좀 길는데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